네, 청소년을 위한 명연설 리뷰. 자, 오늘은 노회찬 전 의원의 연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노회찬 의원이 누구인가?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어서 지금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는 노회찬 의원이 했던 수많은 연설 중에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연설 내용이 각 여러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죠. 노회찬 의원을 대표하는 인생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는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설이었는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회찬은 누구인가? 이분은 1956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1956년생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치권을 주름잡고 있는 이른바 586세대. 586세대는 60년대생이라고 해서 586세대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50년대생이니까 그분들보다 한 세대가 위인 거죠. 나이는 꽤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1979년에 고려대 정외과를 들어가셨던데, 그러니까 군대를 먼저 갔다 오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나서 좀 늦게 대학을 진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을 하시고, 근데 이제 용접공으로 고려대 정외과 나왔으면 엘리트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어쨌든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 1982년 정도니까 아직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운동가로 이제 이렇게 투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용접리를 배웠어. 용접리를 배워서 인천의 공단 이런 데 이제 이른바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자기가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노동자인 척하고 용접리를 직접 배워서 이제 회사에 어떤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노조를 만드는, 혹은 노동운동가를 길러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980년대라는 그 시기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약자였던 노동자 계층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기 위해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시작한 1980년대 출신, 80년 대학생 출신의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젊었을 때 잠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꾸준히 계속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586세대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잠깐 노동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성정당으로 영입되거나 기성정당으로 당을 옮겨 타서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분은 그러지 않고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진보정당 창당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 이게 이제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정의당의 전신인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원내 의석을 가진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민주노동당 이전에는 국민승리 21이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전신에서 또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전엔 또 민중당이라고 하는 정당, 즉 이제 꾸준히 어떤 진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 노동운동가에서 시작해서 어떤 진보 정치 활동가로 이제 살아왔던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되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2004년 총선 때 굉장히 많은 민주노동당의 어떤 원내 그 당선자가 나오게 되죠. 그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노회찬 의원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노동운동 안에서는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떡상하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TV 토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MBC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전 국민이 애청하는 그런 TV 토론이었는데, 요즘이야 워낙 TV 토론하는 프로가 많지만 그 당시엔 MBC 100분 토론이 거의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TV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이 TV 토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TV 토론이 배출한 스타 중에 한 명이 노회찬 의원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이 지금 JTBC의 보도부문 사장을 하고 있는 손석희 앵커.
손석희 앵커가 당시 100분 토론 진행자였고 거기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뭐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당시엔 정치권의 물갈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삼김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총재를 하면서 대신 젊은 정치 신인들만 계속 물갈이를 하는 거야. 계속 교체를 해가지고 자기는 몸통은 그대로 있고 그냥 이제 정치 신인만 계속 부하들만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치를 약간 이렇게 분위기 쇄신용으로 했다면 이분이 나와서 그때 민주동당의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했던 말은 뭐냐면 물갈이가 아니라 이걸 이제 이분의 참 특기가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주 그 서민적인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 찰진 비유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삼겹살을 굽는 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이 삼겹살이잖아요. 많이 먹는 고기가. 근데 삼겹살을 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에 그 검은 이게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새 고기를 올려놔도 거기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전에 먹던 게 다 묻어가지고 결국 고기가 모양이 이상해지죠.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땐 고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판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판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판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되게 맛있게 구워지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물갈이를 할 게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무릎을 치면서 야 저분 참 말씀 잘한다. 말 재밌게 잘한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TV 토론에서 아주 빵 터트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인기 패널로 TV 토론 어떤 섭외 1순위로 등장하게 됐고 그때 이후에 수많은 뭐 100분 토론뿐만 아니라 뭐 라디오 방송 또 다른 TV 방송에서 곳곳에서 불러가지고 이분과 함께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국회의원이시죠. 심상정 대선 후보도 나오셨던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이 심상정, 노회찬이라고 하는 두 명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아주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한국의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정활동은 뭐였냐면 삼성 엑스파일 폭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하죠. 근데 이제 당시 삼성이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 뭐 검찰이라든가 판사라든가 혹은 언론인들이라든가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당연히 그런 수많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지도급 인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왔는지를 그걸 녹음한 테이프가 제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삼성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삼성 뭐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 당시에 삼성은 거의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이란 기업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고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재판이 걸려서 본인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그래서 한번 의원을 하다가 중간에 임기가 끝나게 되죠. 나중에 다시 또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당선이 되시지만 어쨌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삼성과 싸우는 이제 그런 삼성 저격수로서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의정활동을 굉장히 멋지게 해서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 대표 정치인으로 이제 3선 국회의원까지 됐다가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라면 정의당의 어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를 이제 노회찬 의원이 했었죠. 그렇게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갑자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서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서거라는 표현을 청소년들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돌아가시면 사망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뭐 정치인 중에 특히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일 경우에는 이제 서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노회찬 의원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연설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연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설은 여기 써 있는 진보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창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이에요. 근데 진보정의당이라는 건 지금 정의당이란 정당이 있잖아요. 그 민주노동당이 정의당으로 바뀌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정당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이전에 통합진보당이란 정당이 있었고 그 전에 진보정의당이란 정당이 있었던,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사이거나 아니면 그 앞이거나 어쨌든 이제 그쯤에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그리고 이름이 이제 정의당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정당인데
어쨌든 이 진보정의라는 정당은 노회찬 의원의 이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는 연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 정당 창당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연설 때문에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된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연설이었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7분 정도 되는 짧은 연설이니까 같이 들으면서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면은 대표 선출 때 최고위원은 꽃다발 하나 주는데 당 대표는 3개씩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뭐냐면 도입부에 이분은 워낙 이제 풍자와 해악, 하도 유머러스한 연설이나 토론을 많이 하신 분이라 사람들이 노회찬이 뭘 한다 그러면 일단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한번 빵 터트릴 것이다. 한번 웃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이제 이 창당대회에서 진보정의당이라고는 아주 꼬마 진보정당, 아주 작은 정당의 대표가 됐는데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지도부가 된 거지.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은 꽃다발을 하나씩 주는데 자기는 당대표라고 꽃다발을 3개를 안겨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당대표를 3개 주고 최고위원을 하나 주는 이런 불평등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뭐 간단한 도입부고 재밌는. 자, 이제 본론이 바로 나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자, 처음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진보정의당이라고 하는 창당대회의 당대표가 돼서 하는 연설인 거예요. 당대표 수락연설 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처음부터 유머 한마디 하더니 6411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노선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다 정당의 그 행사에서 갑자기 버스 노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진보정의당이 지금 창당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든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버스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버스 노선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많은 청중들이 굉장히 의외겠죠. 뭐지? 갑자기 저분이 버스 얘기를 왜 하지? 라면서 이 연설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입부로 시작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자, 이 버스는 4시,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출발하겠죠. 근데 특히 4시 버스와 4시 5분 버스가 중요해. 왜냐하면 그 버스에서 제일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둘씩 타가지고 뭐 요즘에 구로에서 시작해서 신도림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쭉 가는데 그 버스의 첫 차 풍경, 새벽 첫 차 풍경을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 연설만 듣고 있으면 버스 안이 정말 이렇겠구나. 사람들이 막 한 명씩 타가지고 바닥에까지 쫙 앉는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연설을 귀로 듣고 있지만 마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전경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묘사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계속 들어봅시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은 거의 안 탄다는 거야.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일반 버스인데도 마치 고정 전세낸 버스인 것처럼 그런 아주 특이한 버스다. 라면서 이제 주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도입부에.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버스는 누가 타는 버스였을까요? 바로 강남 테헤란로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원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타는 버스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거죠.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출근하면 건물이 깨끗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 보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당연히 전날까지 누군가 썼을 텐데 아침에 내가 출근했을 때 화장실이 깨끗한 이유는 뭐겠어요? 누군가 와서 청소를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6411번이라는 버스가 그런 사람들을 나르는 새벽 시간에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노회찬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회사에서는 되게 환경미화 여사님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옛날에는 뭐 특히 이 연설을 할 때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름이 뭔지도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진보정의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명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연설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6411번 버스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그러니까 6411번 버스를 타는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사회의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투명인간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서 뭐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쌍용자동차에서 해직된 분들이라든가 뭐 그렇게 이제 이런 투명인간들의 어떤 또 용산 참사 때 희생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투명인간의 범주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어떤 특정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제를.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이 나오는 이유는 당시에 이 진보 정의당을 만들었던 주도 세력이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뭐 셀럽급 정치인들 이런 분들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챙겨볼 시간도 없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 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 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투명 인간이 또 투명 정당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이었고, 그런 투명 인간들에게 있어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건 말로는 뭐 허울 좋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소외계층을 대변한다고 해왔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이 진보 정당 활동가들을 필요로 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투명 정당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6411번 버스, 투명 인간, 투명 정당,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나면 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의 창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 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연설 강의할 때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라고 했죠. 근데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한다? 쉬운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면서, 노회찬 의원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면서 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기존의 진보정당이 이른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명문대학을 나와서 노동운동가가 되었다가 이제 뭐 그런 엘리트들 위주의 어떤 시혜적인 엘리트인 내가 가난한 서민들을 내가 도와주겠어, 뭐 이런 어떤 차원의 그 운동이고 정당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투명인간과 같은 그런 서민들, 사회적 소외계층인 분들의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청중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교감도 이끌어내고, 그리고 좀 더 아주 구체적인 묘사로 청중들에게 또 다가가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수 한번 받아주고,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운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 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그거죠. 진보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을 창당하는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공동대표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연설의 핵심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6411번 버스 나오고 투명 인간 나오고 투명 정당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진보정당, 새로 만들어지는 진보정의당이 그런 그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진보정당의 어떤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6411번 버스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또 아주 눈에 보이는 듯이 그림이 그려지듯이 묘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보정의당이란 사실 정당은 이제 없어졌어요.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진보정의라는 정당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연설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은 결국 2018년에 돌아가셨죠. 노회찬 의원은 이 환경미화원을 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에 있는 환경미화원들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그래서 국회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아마 그 국회 안에 적당한 휴식 공간이 없었나 봐요. 뭐 있었더라도 되게 부족했겠죠. 그래서 아마 정의당에게 배정된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원내대표 시절에 정의당에게 배정된 공간을 정의당이 양보를 해서 그 공간을 환경미화원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배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노회찬 의원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다들 나와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가는 길을 추모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배웅을 했던 거죠. 사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국회에 와서 뭐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풍경이 연출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노회찬 의원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노회찬 의원은 이제 본인이 연설했던 대로 우리 사회에 사실 국회에 환경위원이 있다는 거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큰 관심도 안 가지고 사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이었고, 사실 돌아가신 이유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남긴 유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뭐 그 돈을 받아서 노회찬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자금으로 썼던 거예요. 그때 지역구 선거를 군소정당의 후보가 지역구 선거를 나오다 보니까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 특강료로 이제 몇 천만 원을 받은 거죠. 사실 좀 액수가 크긴 하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다 자발적인 모금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자금법 신고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신고해서 이런 사람들이 냈다 명단 받아갖고 신고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때 선거운동 기간이라 바쁘기도 하고 뭐 이 정도야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방심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경공모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이게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거든.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으로 갔으면 뭐 본인이 그냥 국회의원직 정도 내려놓고 끝날 일이에요. 뭐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큰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사형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아주 대표 진보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나중에 폭로가 되고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 미치게 될 엄청난 피해를 우려를 했던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아까 말한 진보정의당의 후속 정당이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연설했던 대로 이 진보정당, 자기가 만든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희생하고 자신의 존재가 이 진보정당의 발전에 오히려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신마저도 던진 이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지막 행보까지도 본인이 했던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 라는 연설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마지막까지 분투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연설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노회찬 의원의 연설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도입부에는 가벼운 유머로 친근감을 표시해서 청중들과의 어떤 래포 형성, 거리감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6411번 버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확 청중들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킨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그 구로구에서 시작해서 강남구 태안로까지 와서 거기에 있는 빌딩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삶을 포착함으로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잘 드러냈고, 그리고 그걸 투명인간이란 표현, 또 거기서 연관되는 투명정당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친숙하고 이해가 쉬운 그런 비유, 적절한 비유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깔려있는, 이런 연설의 내용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갖고 무슨 뭐 자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만이 바로 이런 투명인간,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이 진보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창당대회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의 도구로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제 그게 바로 의정활동 내내 똑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 진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걸 잃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노회찬 의원의 연설을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노회찬 의원의 연설 6411번 버스를 아십니까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